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놓고 정말 그냥 한 주 내내 시끄러웠죠. 아니, 갑자기 이거 폭탄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관련 있으신가요? 네, 서울시 출입 기자니까 네. 아무래도. 또 우리 이준규 기자는 저도 국토부 국토부 출신이고 그래서 그러네. 오늘은 할 이 말이 부분을 많구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그러니까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갑자기 이렇게 이번 주에 막 이슈가 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사실은 이게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이게 발단은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도를 남북도로 나누겠다, 분도하겠다는 네네네. 그 얘기도 사실 공약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얘기죠. 예. 경기북도 설치해야 된다. 경기가 뭐 워낙 크니까 매번 이렇게 이제 했지만 사실 이제 무산이 되긴 했었는데 이제 김동연 지사는 아예 공약으로 이제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도가 그 의정부에 지금 경기북도청이 있습니다. 네. 이청사가 있는 예, 거죠. 네. 있는데 북도가 있진 아직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북부청사죠. 이제 예. 북부청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활권이 북부하고 남부가 나눠져 있어요. 경기도도 네네. 워낙 크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네. 사실 사이에 네. 서울하고 인천이 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상 네. 나눠져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남쪽하고는 사실 생활권이 겹치는 것도 없고, 예. 이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남쪽만 많이 개발되고 북쪽은 개발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북도를 나눠서 경기 북도가 자치권을 갖고 자기 스스로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좀 낫지 않겠냐 이제 네네. 이런 이제 구상인데 사실 군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도 같은 경우는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뭐 대규모 아파트 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남부에 몰려 그렇죠. 있잖아요. 네. 큰 도시들을 다 100만 네, 넘는 네. 도시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북도에서는 이제 뭐 이거 우리도 좀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긴 했는데 고양시 문제는 정도가 이제 제일 크고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안보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분위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그 이제 김동연 지사가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를 해서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까지 만들겠다. 아.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내놨어요. 사실 뭐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이제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도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김포시가 이제 붕 뜬 거예요. 왜냐하면 김포가 상당히 저기 좀 애매합니다. 네. 위치가. 예. 김포시 아까 지금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보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남쪽으로는 인천에 막혀 있어요. 서울하고 네, 서울하고 인천에 막혀 있어서 경기 남도로 붙이려고 해도 뭐가 이렇게 맞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북도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북도는 또 한강으로 가로질러 막혀 네, 있어서 야 이거 남도에도 안 맞고 북도에도 안 맞으니 우리는 그냥 서울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경기 이게- 북도 남도에 못 끼느니 그냥 서울로 예. 가자. 차라리 뭐 북도도 싫고 솔직히. 김포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지금 보시면 지도에 나왔지만 한강 이남인데 바로 북서쪽이 북한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포격을 받을 수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이게 남쪽은 남쪽인데, 근데 안보상으로는 위치가 굉장히 좀 이렇게 국경 지역, 네. 국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니까. 네, 접경 지역인데다가. 근데 그렇다고 북도로 가자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을 묻기에는 다리를 건너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그것도 거죠. 있고 이제 북도로 묶이기 싫은 거예요. 김포는 또.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북도가 좀 개발이 덜 됐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파주 뭐 고향 이쪽하고 엮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로 가자. 자,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울 당협위원장이 이거를 꺼내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또 그 김병수 김포시장이 또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게 딱 맞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김포는 갑을 지역구 모두가 민주당 그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적인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이제 반전 카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얘기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도 논란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근데 중앙당에서 덥석 물었어요. 예. 그러면서 김포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특별위원회까지 특위까지 그쵸. 이제 구성이 네. 돼서 조경태 위원장이 또 특위위원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네. 부분이 그거예요. 네. 지도부는 다 영남 출신이고 네. 심지어 특위위원장도 부산 출신인데 네. 근데 김포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저 그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영남 뭐 할 것 없이 그냥 맡겨보자 뭐 이렇게 했다고 음. 하긴 하는데 좀 하여튼 뭐 부울경 메가시티도 하다가 좌초되고 막 네.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김포도 조금 약간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일 황당한 건 김동연 지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도 이제 황당하죠 이제. 아니 분도를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김포가 서울로 하자고. 그러니까요. 김포를 네. 뺏기게 아니 생겼는데. 내 땅을 왜 서울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들뜨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브랜드죠 브랜드. 음. 네. 서울시라는 브랜드하고 음. 경기도라는 브랜드는 사실 차이가 크잖아요. 네. 집값도 일단 그렇고. 시민들 네. 입장에서도 경기도민이 아니라 이제 특별 서울 시민이 시민이 되는 되는구나.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서울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좀 집값 땅값이 좀 오르지 않겠냐 네. 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서울시로 이제 편입이 되면 서울시는 지금 이제 거의 땅이 포화 상태잖아요. 네. 개발 여력이 없어요. 재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땅이 맞아요. 없는데 네. 김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김포에도 많이 개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서울시의 어떤 도시계획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제 그 처음에 그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나왔을 때 김포공항까지 가는 그 버스를 중앙차로를 좀 만들어 달라. 예. 근데 김포시 계 안에서는 중앙차로가 진작에 만들어졌는데 네. 서울시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기가 중앙차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로 사정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거기에 이제 지하차도가 있어서 중앙차로를 만들 수가 없어. 아. 네, 지하차도로 내려가야 네, 되니까. 네, 네. 제일 지난 그 골드라인 방송 때 한번 말씀해 네. 주셨던.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가변차로 이제 옆으로. 그 가로로 해가지고 이제 가변차로를 만들기로 하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도하고 시, 특별시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게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사결정 기구가 네, 다르니까. 이게 되게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뭐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버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원래 서울이었으면 서울시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쫙 놓으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문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해소되지 않겠냐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 따라서 기대감이 제일 크죠. 사실 뭐 며칠 전인가요? 그 김포 편입 이게 뜨면서 갑자기 이제 김포 편입 테마주가 나와서 김포에 땅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대감의 반영이 아닌가. 네, 네. 코스피 막 지금 네. 막 죽쓰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올려주는 네. 네, 그런. 근데 지금 뭐 주변에 사실 뭐 지도상으로 보면 서울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경기도에 큰 서울에 인접한 큰 지역들이 많이 많잖아요. 있죠. 예. 네. 당장 구리시에서도 우리도 편입하겠다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나오고 네. 그럼 다른 지역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뭐 서부권 지도 살펴보시면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도의 시가 일단 서부권 김포 인접만 4개인데 안양은 뭐 서부라기보다 남부 가깝지만 그 왼쪽으로 가면은 서쪽에 광명시 광명 있고 있죠. 그 위에 네. 부천 있죠. 그다음에 인천하고도 다 있고 그 위에가 이제 김포고 그다음에 그 한강 이북엔 고양시도 다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들이 다 작은 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 불을 붙인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야. 네, 물론 희망 고문이 네.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포야 뭐 당연히 뭐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당 대표가 받았으니까, 오 그래 하면서 흘러가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뭐야 김포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야? 김포만 네. 우리는 왜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김포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제 그죠. 얘기는. 네. 서울 서부권의 최대 신도시가 일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기 네. 품고 있는 이제 고향이고 서울 편입하겠다라고 바로 나오는 거죠. 김종혁 고양명 당협위원장이 아니 고양시도 서울시로 편입을 해달라. 행정권 생활권 일치시켜야 되지 않냐. 사실상 서울의 위성인데 경기도 인구 1,300만 명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경기도랑 아예 척지겠다 이런 거죠. 선 네. 긋고. 그다음에 뭐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이제 뭐 하자고 한 게 이제 교통 얘기를 네, 국민의힘에서 네. 했었잖아요. 네. 출퇴근한 뭐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김포 시민 무슨 뭐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 야 그럼 우리는 고양 시민은 그 똑같아 이런 일산에서도 대부분 다 서울로 출퇴근. 그쵸. 그쵸. 네. 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에서도 바로 나왔어요. 구리시 이제 시장이 백경희 시장이 아니 우리도 지역 발전하려면 서울시에 편입돼야 돼. 니네만 그런 게 아니야. 공청회 해가지고 의견 듣는 절차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 시장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리는 조금 이제 좀 자기들도 억울한 게 진짜 한 발짝만 건너면 서울이에요. 구리는 진짜 붙어 있거든. 강동구. 그렇죠. 김포 같은 경우는 약간 길게 가고 있고 일산도 이제 다리 건너가거나 이제 은평구 쪽으로만 들어가지만 그린벨트로 원래 이렇게 연담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리는 정말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치시에 있으면은 뭐 사실 뭐 버스 총량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적인 부분에서 뭐 유불리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하는 선수들의 얘기로는 이제 유리한 게 더 많다. 이런 측면을 발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남 같은 경우도 강동구 송파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송파구 그 바로 또 건넌 바로예요 또. 사실상 거기도 뭐 서울에 가까운 느낌인데 거기서는 아예 이런 그 위원회가 생겼어요. 하남 강일위례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 그 중에서도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쪽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는 하남에서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좀. 송파에서 다 공일을 쓰기도 한다고. 네, 다 차니까. 번호도, 송파가 다 차니까 이제 살짝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도 우리도 추진할게. 단체 만들어. 이렇게 해놓고 아예 8일 날 발대식 가진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속도를 내고 있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하나씩 편입이 되면은 현재 사용되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 뭐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도권이 이제 수도 예전에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수도 그 외의 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인구를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포시가 인구가 48만 명인데 아니 김포시는 50만 넘었어요. 올해. 넘었습니까? 올해 50만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최신치를 못 봤나 보네요. 그래서 50만 명.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지금 가장 먼저 편입해달라고 했던 지역들이 고양이잖아요. 100만 명이 넘어요. 110만 명. 특례시죠. 성남은 91만 명, 부천시 78만 명, 안양시 54만 명, 의정부시 46만, 하남시 32만, 광명시 28만, 구리시 18만, 제일 작은 과천이 8만. 와. 이걸 합치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경기도 인구가 1,362만 명인데 3분의 1을 넘어서 거의 40% 정도가 한꺼번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넣어주면 진짜 파주도 좀 넣어주라. 파주. 서울 내에 이제 구로 편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서울은 순식간에 인구가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960만이니까. 그럼 경기도는 원래 서울 둘러싸고 이제 지형적인 특성이 이제 수도권이라고 불린 이유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건데다가 서울에 한 방에 들어가지 못해서 올라오신 분들 아니면은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의 뭐 이렇게 자녀 손자들이 살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교통 인프라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광역버스, 전철링이 발달하면서 그대로 고착화가 됐던 건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 편입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서울에 가져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서울이 이제 인구 1,000만이었다가 지금 다시 줄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메가시티라는 게 메가라는 게 인구 이제 1,000만을 말하는 건데 다시 메가시티로 서울 자체가 복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뭐 인구를 계속 쭉 얘기를 하셨는데 뭐 고양시는 100만 명이 넘고요. 김포도 지금 50만 이제 막 넘었고 이 부천 뭐 78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기는 다 이제 시잖아요, 시. 근데 이제 서울시로 편입되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상으로 그 자치구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김포시도 김포구가 돼야 되고요. 고양시도 고양구가 돼야 되고. 뭐 이거는 나중에 뗄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모든 걸 다 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랑 구가 주는 느낌이 또 다르죠. 그게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다르죠. 법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뭐냐면 대도시 기능을 이렇게 그 분할하는 그러니까 대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경현 구리시장 한 얘기가 그냥 구가 아니고 특별자치구를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치구 또 그게 뭐야? 뭐냐면 특별자치구가 지금 현재 없어요. 있나요? 없기 때문에 쉽게 없어. 말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법률 개정을 해가지고 지위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그러니까 저 해야 말은 된다는 이 얘기인 뭐냐면 거지. 뺏기긴 싫고 서울엔 서울시에는 들어가는 들어가야 권한은 그대로 다 누리고 뺏지 마라 이거야. 지역만 서울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지원받고 있는 거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거 전혀 문제 없이 저희가 교통편이나 이런 걸 위해서
딱 지역명만 앞에 경기도 대신 서울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거죠. 자기도 좋은 일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보세요. 김포시가 지금 올해 예산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김포시가 1조 6천억인데 네. 인구가 이제 막 5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서울 강서구가 인구가 56만이에요. 네. 근데 저기 예산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인구수는 비슷한데 예산 차이 인구수가 많이 나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인구수는 훨씬 적죠. 네. 거의 60만에 강서구가 더 가깝죠. 많은데. 강서구는 네네. 60만에 가까운데 예산은 더 적고. 예산은 4천억이 더 적어요. 네, 엄청나게 적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치시 같은 경우는 그 세목이 달라요. 도세 시세가 다르고 네. 그다음에 특별시에서 거둘 수 있는 세하고 자치구에서 거둘 수 있는 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네, 형태로 네, 돼 네.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내가 거둘 수 있는 세목이 더 많아.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네. 걷는.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거를 자치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치구는 그 기능이 없어요. 서울시의 네. 그 교통국이나 이런 데 이런 네. 통해서 그러니까 하죠. 지금 지방자치법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김포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예산하고 조직을 뺏기게 됩니다. 서울시에. 그렇게 되면 사실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조직과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읍하고 면을 둘 수가 없고 다 동으로 바꿔야 동이죠, 돼요. 다. 네. 네네. 동으로 바꿔야 돼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포 같은 경우는 뭐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그 사람 걸린 게 아니라 사람 걸렸네. 옛날에 농촌 드라마. 공포 드라마 네. 될 뻔했습니다 갑자기. 아재 개그 갑자기. 네.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라는 네. 그 농촌 드라마가 있어요. 이 농촌 드라마의 배경이 김포시 고촌읍입니다. 네. 네. 이 실제로 김포예요. 거기는. 네, 김포로 나와요. 그리고 이 김포 평야가 있는데 이 김포 평야가 수도권 제1의 곡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적부터 김포라는 저게 나오냐? 신라 시대 때 김포라는 지명이 나와요. 되게 오래된 그때부터 농사를. 삼국사기 고려사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농토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되게 오래된 기억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지대.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김포시 가면 뭐 한강 신도시 뭐 하면서 신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작지예요. 네. 네, 경작지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포시는 기본적으로 동도 있고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란 말이에요. 네. 네네네. 근데 서울로 들어가 자치구가 됐어. 다 동으로 바뀌어. 네. 그렇게 되면 읍면 단위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다 끊깁니다. 읍면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많아요. 농촌 농촌 지역이기 지원 때문에. 관련한 그런 네. 보조금이라든가 농촌 지원 사업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고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이 지위를 뺏기게 되면 그런 이제 지원의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고 일례로 이제 읍면 단위에는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례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거 노리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네,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위에 뭐 광역시가 됐든 광역시도 기장군이 있고 뭐 이렇게 군이 있잖아요. 이번에 군도 대구 광역시에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광역시가 됐든 도가 됐든 상관없어요. 읍면 단위에 그냥 그 학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균발, 지특 이래가지고 그거를 대놓고 노리는 지역에 근데 이게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례가 진짜 세긴 세. 왜냐하면 12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다녀야 돼요. 아니면 부모가 같이 살면 중고를 같이 다녀야 되고. 네. 내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면 12년을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 지위를 네.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렇긴 한데,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그런 특례들이 있는 거죠. 그런 특례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잘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김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구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광명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도시죠. 네, 거기 그냥 네. 도시예요. 네. 광명은 거의 베드타운이라고 봐야죠. 그냥 서울하고 생활권이 같아요. 근데 김포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그 단계상으로도 행정구역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특히나 토박이들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의 기반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저 얘기만 네. 들어도 밸런스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농업 지역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동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건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대학 입학 특례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은
당장 행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시 밑으로 편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교육은 교육 소속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교육청이. 서울교육청이었던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을 가게 되는데 교사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 따로 본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아. 그러면 그 교사들이 전부 다 경기도 소속의 교사였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 지위를 서울시로 옮겨줘? 그거 안 되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좋아하겠는데 근데. 좋아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네.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다 따로 또 봅니다. 타 따로 지역 봅니다. 사람들이 또 반발할 인천으로 수도 굳이 가고 있고. 싶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서울, 경기도로 가고 싶어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가 그 김포를 기반으로 해서 뭐 그 근처 어디 이렇게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음번에 무슨 송파나 강동이나 이런 데로 갔겠. 거꾸로도 볼 수 있죠. 서울에 강남이나 이런 데 이제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김포 저기 고촌읍, 예? 그럴 수 있죠. 월곤면 이런 쪽으로 가면 그렇죠. 거의 거긴 서해안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이게 좀 뭐 되게 복잡하게 밸런스가 안 하나하나 맞는 뜯어 거예요.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김포 안에서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서로 네.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다를 농촌 것 지역이냐 같고. 도시 지역이냐에 따라서 서로 또 이해관계가 갈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그러면 정작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해요. 서울시는 좋아할지 서울시 아니면은 자체로서는 사실 네. 땅이 넓어지는 거고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압력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 이렇게 좀 배치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혐오 시설들, 그 뭐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뭐 네. 매립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웬걸 김포에 지금 매립지가 있네. 이게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가 원래 인천 쪽에 이제 있는데 그 제4 매립지에 그러니까 매립지 일부가 김포에 있습니다. 근데 제4 매립지는 아직 쓰질 않았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진작에 포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매립지를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3매립지 이제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분리수거를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 매립할 쓰레기량이 처음에 수도권 매립지를 계획했을 때보다 쓰레기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 매립지는 아직 남아 있어. 근데 지금 수도권 4자 협의체가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그다음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여기가 협의를 해가지고 2025년까지만 매립지를 씁시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2026년부터는 우리 인천 그 매립지로 쓰레기 가져오지 마시오. 절대 안 돼. 서울 쓰레기 갖고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 상암동에 소각장을 만드는 게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직매립은 안 돼도 태운 재는 매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각장을 만드는데 이 소각장 문제가 어느 정도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고 서울이 이거를 매립지로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굳이. 왜냐하면 매립지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 매립지를 쓰지 않겠다. 네. 기본적으로 제4 매립지는 만들어놨지만 그거는 그냥 어떤 공원이나 이런 걸로 개발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논의가 하고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런 부분엔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인천하고 이게 경계가 연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매립지가. 근데 이 매립지는 안 쓰기로 돼 있는데 계속 쓴다? 근데 바람이 불어갖고 인천으로 날아온다? 이러면 인천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매립지 확보 측면에서는 약간 도움이 되는데 김포 시민들이 사실 매립지 때문에 서울시로 들어간다 그러면 김포 시민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그것도 반발하겠죠.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땅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나쁘지 않다. 네. 뭐 이런 건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 뭉뚱그려서 서울시라는 것만 봐도 들어와도 되고 솔직히 안 들어와도 되고 뭐 이런 입장이에요, 솔직히. 서울시는 그냥 사실 좀 여유로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냥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하는 얘기가 신중하게 접근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무조건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싫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과연 좋아할까? 근데 이걸 서울시를 또 떼놓고 봐야 돼요. 이 서울시는 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다 걷어서 절반을 떼서 각 지자체에 동등하게 나눠줘요. 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재산세를 도봉구하고 강남구의 재산세가 22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강남, 송파, 서초에서 걷는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거를 걷어서 다른 지자체에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강남이나 송파구 이런 데서는 서초구 이런 데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재산세인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나온 재산세인데 다른 구에다 나눠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김포가 들어와. 그러면은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거예요. 입이 든 네. 거죠. 식구가 하나 더 느는데 김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30% 조금 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를 걷는데 이 시세가 서울특별시로 넘어가게 되면 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돈을 또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또 돈을 줘야 되고 강남이나 서초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식구 하나 더 늘어서 우리한테 들어올 돈 더 줄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봉이나 뭐 노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 우리가 이제 받아가야 할 몫이 있는데 강남하고 서초 송파에서 떼갖고 가져갈 몫이 있는데 김포가 나눠야 되네. 들어오면 줄잖아. 네. 그러니까 흥분의 집에 잘 사는 큰형 입장에서도 열받고 중간에 그거 받아먹던 뭐 중간 형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열받고 어디서 다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 또 데리고 온 거야. 야 오늘부터 우리 같이 밥 먹는 애다 이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도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대놓고 반발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이 이렇게 나눠지기 네, 네. 때문에. 예, 게다가 또 이제 경전철이나 이런 것도 놓고 뭐 이런 수요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포가 들어왔어.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게 뭐야? 도시철도가 이 그쵸. 5호선 연장이 나가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서울시 재정으로 5호선이 먼저 나가면 다른데 뭐 이렇게 경전철 놔달라 이런 것들이 개발 또 뒤로 밀리죠. 밀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솔직히 이제 서울시에서도 약간 이렇게 외곽지에 있는 자치구들은 마음에 안 들죠. 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거는 음. 아까 다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다들 기대하는 게 집값 상승에 그렇죠. 대한 네네.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위치는 그냥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집값이 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요인을 살펴보면은 네. 입지 자체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뭐 강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 뒤에 공원이 있다든지 뷰 뭐, 나오고. 예, 뭐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학군. 서울이나 제일 중요하지, 수도권은 학군. 사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교통. 근데 아이들 키우는 거 문제 말고 내가 조금 멀어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전철이나 버스가 가깝다. 아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경기도 땡땡시에서 서울시 땡땡구로 소속이 바뀌면 일단 뭐 지역적인 장점은 달라질 게 없죠. 뭐 땅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그걸 제외하면 그러면은 뭐가 두 번째로 학군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혼란이 오게 돼요. 아 교육청 이거 서로 바뀌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행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그 시험을 이제 뭐 어느 지역으로 보든 이렇게 저렇게 보든 7급, 9급, 뭐 5급, 뭐 고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비슷한 뭐 걸 보는 데다가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스와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직급이 다르지 않거나 이러고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으면 네. 사실은 거의 그대로 가면 되는데 교사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사실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당연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될 테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다른 부분 바뀌지 않을 부분이 앞에 이름이 서울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주변에 뭐 가게들이 늘어나거나 학원들이 늘어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강남이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목동도 마찬가지로 학원가라든지 뭐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뭐 평촌이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대부분 학원가들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인기가 있고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앞에 브랜드가 서울로 바뀐다고 해서 학원가가 늘어나진 또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상권이 확 살아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들이 바뀌냐? 애들이 바뀌지도 않아요. 선생님도 소속이 바뀌긴 하겠지만 단번에 바뀌지도 않겠죠. 그렇게 그렇죠. 바꾸기도 뭐 학교가 힘들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생각해 보면 교육도 뭐 그닥. 그럼 마지막에 이제 교통이 되는 건데 교통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그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분들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아, 빨리 철도 깔아주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건데 서울시로 들어온다고 달라지겠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전에는 광역, 시외로 다니던 버스들이 이게 테크니컬리 시내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 버스가 돼버리는 거. 그러면 노선이 약간 변하게 네, 되고 네. 편의성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집값의 가치 자체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별로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난번 코로나 때 지난 정권에 집값이 굉장히 미친 듯이 올랐던 이유가 코로나 유동성 문제지 않습니까? 자금이 어딘가로 흘러는 가야 되는데 그 흘러가야 되는 자금들이 이제 코인 막 들어가고 주식 들어가 다 올라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부동산까지 가는 바람에 그게 집값이 2배 이상 올라간 지역들이 많은데 근데 그 지역들 중에서 꽤 많이 더 많이 오르고 덜 떨어진 지역들의 특성을 보면 서울에서도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에요. 가치가 네. 시장 가치가 좀 약간 과대평가돼 있고 사람들이 계속 가고 싶어하는 그런 똘똘한 한 채 이런 지역들이 이런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은 북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이런 네. 지역들은 같은 서울이지만 덜 오른 데다가 많이 지금 떨어졌죠. 지금 떨어진 속도도 훨씬 빨랐단 말이에요. 빠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게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경기도 아니고 서울 프리미엄 생겼는데 이러면서 그들이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그동안 잠깐 잠잠했던 걸 다시 가가지고 네. 이걸 들쑤셔가지고 호가를 막 올려놓는 거죠. 근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강남 주민이라고 바보여서 그렇게 집값이 올리는 거 가만 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집값이 오르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 집을 팔고 나가든 아니면 가만히 있든 좋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또 새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 때문에 집값이 들썩일 수는 있다. 네.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통, 그 다음에 학군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비슷한 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비슷한 조건이면 이왕이면 서울특별시로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뭐 가령 김포 밑에 있는 뭐 부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집값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신축이고 게다가 뭐 서울특별시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정도의 프리미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근본적인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집값에 보는 프리미엄들 같은 게 교통이나 뭐 아니면 학군 같은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군이나 이런 건 거의 뭐 바뀔 적이 없고요. 그다음 교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광역철도를 놓으면 국비가 7이 들어오는데 서울로 그렇죠. 편입돼서 이제 서울시계로 네. 들어오면 도시철도가 돼서 서울시에서 이제 6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밀려가지고 교통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뎌질 수 예. 있고. 예. 일례로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가 옛날에 그 광명시는 기본적으로 서울 생활권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그 서울을 개발하면서 개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광명시로 이 사람들 많이 이주시킨 그 개발을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나 광명시나 뭐 거의 서로 붙어 있는 이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광명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광명이 좋거든. 어. 옛날에는 뭐 광명시가 좀 약간 좀 낙후돼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구로나 금천하고 비교해봐도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비싸. 아. 네, 왜냐하면 신안산선 놔지고요. 네. 그 다음에 7호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치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에 들어가서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비교해봤을 때 구로구나 금천구는 개발도 별로 안 되고 되게 낙후돼 있는데 차라리 광명시가 살기 편하네. 목동하고도 붙어 있고. 네네. 그러니까 광명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예요. 금천구에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광명시에서는 이제 서울시 편입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서울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교통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행정 수준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이 네. 좋아지고 그다음에 공원이 이런 게 많이 개발돼서 살기 좋아지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은 뭐 조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내가 유리한 곳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포시가 나름대로 잘 개발이 돼서 또 괜찮아지면 굳이 서울시에 안 들어가도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공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 이게 나왔지만 뭐 국민의힘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문을 실현 많이들 가능성. 품거든요.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 정식 코스를 밟는 걸 생각해 볼게요. 네. 정식 코스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포시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일단 1번 행정구역 개편에서 김포시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2번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서울시의회를 넘어옵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장들이 행안부에다가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행안부가 이제 행정안전부가 국회에다가 법안을 올려서 국회가 이거를 이제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엄청 이런 이제 복잡하네요. 네. 시키는데 자 일단 김포는 통과한다고 쳐요. 경기도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죠. 네. 네, 안 됩니다. 뭐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데다가 물론 그런 변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그 지역 메가시티화 어떤 그런 주장들 그다음에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마냥 태클을 걸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근데 있긴 있을 김포를 텐데.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남시 의원인데 하남 도의원 하남을 있는 도의원인데 경기도의회에서 김포 해주는 거에 오케이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자기들도 보여요. 네.
세컨드, 서드, 포스로 가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에 해줘서 좋아. 그런 그러니까 경기도에 통과했어. 나 서울시에 좋아. 뭐 서울시에 넘어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가 지금 여소야 되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그쵸.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이거 코스를 단축할 수 있어요. 의원 입법으로 가면 됩니다. 특별법을 제기합니다. 네. 김포를 서울시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발의를 네. 하는 거죠. 발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김포하고 김포시장하고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부의하면 됩니다. 주민투표에서 오케이가 되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특별법 제정 코스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여소야대가 또 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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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가설인데 김동연 도지사가 딱 보더니 야 마음에 안 든다. 경기도민 전체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붙여버리면 파토가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힘들고 저렇게 가도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네. 다 뚫고 이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사실상 총선 전에는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논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포가 도시 지역이 있고 농업 지역이 있는데 과연 농업 지역에 있는 김포 토박이 분들이 이 부분을 찬성할 것이냐. 그쵸. 이것도 네.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 일단 저기가 아니잖아요. 다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분위기를 막 해서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를 사실은 밀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제가 않아요. 볼 때는 김포시 안에서도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난한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11월이란 말이에요. 네. 총선까지 뭐 한 대여섯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여섯 달 안에 이게 가능하냐? 뭐 이거는 판단은 청취자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날씨 추우면 사람들 네. 잘 안 모여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서울 집중화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결국은 다 서울로 모이는 거 아니냐 이 문제. 근데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좀 엇박자도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게 이게 서울이 워낙 커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서울 비대야 이런 말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역마다 그런 지역이 다 있습니다. 네. 경남 사람들 예전에 보면 다 부산으로 애들 유학 보내고 경북 사람 대구로 유학 보내고 뭐 전북엔 전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전남에는 광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또 세종이 이제 정부 청사들 많이 몰리면서 공무원들 우르르 사실상 강제로 내려갔더니 그 주변에 식당이며 뭐 아파트며 뭐 이런 거 뭐 특공뿐만이 아니라 뭐 개발 엄청 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것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요가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선 좀 안 돼. 이런 상태로는 안 돼. 이 생각을 단순히 한 지역 뭐 어떤 쏠림 현상 여기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라서. 그리고 서울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노후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들 40년 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김포공항 인근 그러니까 뭐 양천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또 개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살짝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논의됐기 때문에 공론화 안 됐지만 서울 서부권에 약간 메가시티 비슷하게 해가지고 중소형 크기의 대도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뭐 작게는 5만 호, 많게는 한 10만 호 이상 수준까지 져가지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져도 인구가 2, 30만, 막 50만, 100만이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구는 사실 더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중요하냐면 먹거리가 없으니까 먹거리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상업지구까지 다 붙여고 그다음에 학교도 많이 져가지고 애들 교육도 좀 새롭게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만 쏠려 있는 학원 수요 땡겨오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서울도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런 니즈가 다 있고 서울도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 그럼 서울의 서부권을 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서울에 편입시키자 이거야. 부천하고 그다음에 인천 동부, 그다음에 뭐 저기 김포 뭐 이런 쪽, 고양시 일부 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지게 김포공항을 품는 느낌으로 해서 가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집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규모의 경제가 돼서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뭐 생산도 하고 이 부분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신도시 중에서도
상가 공실인데 많고 서울 내에서도 이제 뭐 무슨 길에서 떴다가 졌다가 하면 그 지역도 이제 뭐 사실 상가가 공실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론화 못하고 이제 접었던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균형 발전 안 할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뭘 봐야 되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메가시티를 어디 하자 이래가지고 막 특정 의원들이나 뭐 지역 언론들이나 뭐 이렇게 막 이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의 어떤 경제 뭐 GRDP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따져 보면서 그걸 재서 약간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가야지. 이거 어디는 뭐 지역이 죽으니까 뭐 서울을 더 지원을 낮추고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한 거죠. 딴 얘기는 뭐 될 거고 파주도 좀 넣어주세요. 네,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보면서 서부권을 갈 거는 좀 넣어주라. 네, 오늘 이제 경기도 김포시 네.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뭐 거의 A부터 G까지 거의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겠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편입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 복잡한 관계가 있고 또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 그냥 총선용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좀 책임지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좀 재밌는 아이디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 이슈로 가게 되면 재밌는 게 이게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의원이든 뭐 지자체장이든 뭉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뭐 주세요. 뭐 무슨 뭐 공항이나 뭐 항만 설치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김포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이제 국회 연설 때 5극 체제를 얘기했었어요. 수도권 1극만 너무 중점적으로 가지 말고 뭐 그걸 근데 극 이런 거 나눌 필요도 없이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득이 돼? 이거는 별로야? 수익성이 없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좀 부실하다 그러면 붙이고 띄고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되 근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제 그 지역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니즈가 있고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네.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거는 굳이 정쟁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네. 분명히 이제 경제적인 논리를 할 수 있을 법하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경제 뉴스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상저하고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고 하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상고가 높아서 상고가 아니에요. 하반기가 더 나빠서 상고란 얘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총선 이슈도 뭐든 다 한 게 없고 네. 한번 빡시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약간 찬성적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지역에 사시나요? 저는 김포에 그 집 있는 거 아니야? 인접 지역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뭐 저는 환영합니다. 네. 어쨌든 속도전 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 쏙쏙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